들어가는 고품격 세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좀 전에 김민석 의원 인터뷰하고 갔는데 네, 민주당은 최고위원 선거가 아주 뜨겁겠죠. 흥행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 컷오프도 있을 테고. 네. 뭐 다들 힘드신데 열심히 하시면 되죠, 뭐. 지금 예상해달라고 하면 좀 그렇죠. 8월 18일 시간도 꽤 많이 남았는데. 아니 근데 이제 이번에는 당원들 선거 비율이 꽤 높기 때문에 아마 당원들한테 인기 좋은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 가지고서는 저기를 하겠죠. 저는 이번에 특히 최고위원 선거는 실제로 수권 정당, 대한정당으로서의 안정감을 보여주는 데에 좀 주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점이 그래서 저는 파이터보다는 조금 더 전략가 플러스 실천가 이쪽으로 좀 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벌써 제가 선거운동 하고 있죠. 아, 벌써 하고 계시네요. 자, 민주당은 뭐 최고위원 쪽의 포인트라면 국민의힘은 당대표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요. 네. 자,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문자 익십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또 한동훈 후보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했다가 취소를 했고요. 연방장까지 나왔다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한동훈 후보는 대통령실 당무 개입하는 거 아니냐. 당무 개입 단어를 또 직접 언급을 했어요. 이 상황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한마디로 막장이죠. 막장이다 이거. 왜냐면 이거는 아니 정말로 막장인 게 이거는 실제로 중전 마마가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대통령실이라고 그러면 물론 김건희 대통령실에 속해 있긴 하지만 대통령실이라기보다는 솔직히 예전에 궁중암투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궁중암투요. 그것도 중전이 특히 중전이 조금 정통성 없는 중전이 있을 때 이럴 때 중전이 권력 다툼을 하기 위해서 자기 계파들을 올리고 자기가 미는 사람을 올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과 공작을 하잖아요. 그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는 게 이거 굉장히 국힘에겐 좋지 않을 거고 당에도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상황이 이게 밖으로 나온 것도 사실 이게 문자를 보낸다는 게 정상이 아닌데 그걸 보냈는데 말이 안 들어졌다고 또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요 근본적으로 자꾸 지금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 이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뭘 했든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김건희라는 한 사인이 영부인일 뿐이지 한 사인이 왜 당시에 총선에 개입을 했느냐 이거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도 문제인데 지금 와서 당시에 이게 무슨 뭐 저기 중심을 다 안 한 것처럼 마치 배신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거 이거는 지금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정말 더러운 암투입니다. 만약에 뭐 정말 제대로 된 논쟁이라면 하면 한번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당무 개입한 걸 갖고 잘했다고 그걸 안 들어줬다고 또 뭐라 하고 말도 안 되는 게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국정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전체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조차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사과도 못했다. 나는 사과하려고 그랬다. 이건 뭡니까? 자기가 원래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구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뇌물백 받고도 자기는 스토킹의 피해자다. 이러고 몰아가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 국가적인 모랄을 지금 윤리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당대회에 국힘의 리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니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목적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자숙하시고
해외 또 가서 해외 나가지 마시라고요. 창피합니다. 나토는 가야 되는 겁니까? 나토 왜 가요? 뭐하러 갑니까? 거기서 부인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하와이는 중간에 또 들리던데요. 중간에 들리는 거 뭐 그것도 저거 하죠. 왜 이렇게 짧은 거에는 예. 김건희 여사 지금 나다닐 때가 아닙니다. 시청역 앞에 나다닐 때도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국민들 다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 국가를 흔들고 있고 이거는 정말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기록이 될 거예요. 지금 지금 최상병 네. 사건에 있어서도 지금 주 로비에 구명 로비에 주 원인을 제공한 네. 게 아닐까 하는 이런 의혹이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있잖아요. 그 지금 최상병 게이트가 윤석열 게이트뿐만이 아니라 이 김건희 게이트로 그 갈지도 얘기가 모른다 나오고 이런 있어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외국으로 도망가요 또? 예, 그게 또 말도 이상하다. 안 되는 일이에요. 조금 더 전당대 얘기를 좀 해보면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작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한동훈 모르죠. 떨어뜨리기. 왜냐하면 저는 지금 네. 솔직히 2대 8이긴 하지만 네.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여론이 굉장히 클 텐데 네. 당원들이 정말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정말. 국민의힘 당원들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그래도 윤석열 인기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안으로서 한동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아니 윤석열이 저렇게 싫어하는데 아. 저렇게 떨어뜨리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김건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저렇게 떨어뜨리려고 그러는데 네. 우리가 이걸 해줘야 되나? 특히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TK 이른바 영남권의 네. 민심하고 수도권의 민심이 완전히 다르게 쪼개져 가지고 아 정말 이러다 국힘 쪼개지지 않을까 누가 되든 지금으로 봐서는 이런 상태로 해서 원희룡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네. 원희룡은 과연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참 진퇴양난일 거예요. 어쨌든 누구를 해야 누가 될지. 되든지 간에는 문제라는 거죠. 이런 그럼요. 상황이 계속 누가 이어진다면. 되든지 이것도 쪼개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예.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 얘기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한동훈이 되면은 자꾸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시대 퇴행적인 이런 프레임을 자꾸 가동을 하는데 실제로 저는 항상 한동훈은 네. 윤석열, 김건희와 운명 공동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오히려 만약 배신을 한다 그러면은 원희룡 쪽이 그쪽입니까? 더 쉽게 만약 왜냐하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뭐 탈당을 하든가 네. 뭐 이런 거를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윤심을 팔고 당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차기의 당권을 잡은 사람은 민심의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네. 거거든요. 네, 그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7월 임시국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번 회기도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열릴 건데 우선 대통령의 이 이진숙 지명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그냥 막장이 아니라 막가자는 거죠. 막가자는 거다. 막가자는 거다. 막 예.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동관 위원장 때부터 네. 그다음에 권익위 하던 김홍일 위원장을 방통위원장 하는 전혀 전문성 없는 사람을 네. 한 것도 왜냐하면 가장 최악의 이른바 일반으로 봐서는 가장 최악의 선택이라고 하는 네. 사람을 딱 고르잖아요. 거기다가 방통위원장이라고 지명돼가지고 나오자마자 아니 저는 이렇게 방송에 선전포고하는 사람 처음 봐요. 아니 방송이 흉기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완전히 선전포고를 한 거죠. 지금 이제 최상병 특검을 거부함으로 해서 이거는 국민한테 선전포고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운영위에 나와가지고 완전히 지금 윤석열, 김건희 보호하느라고 모든 거 감추는 거 이것도 국민 선전포고고 지금 이진숙 지명함으로 해서 방송과 언론에 대한 선전포고 한 거고 지금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이것도 사실 그냥 선전포고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건데 그렇게 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탄핵 청문회 자체도 송고수를 할 거고 네. 탄핵을 나중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아니 있거든요. 뭐냐면 탄핵의 조건은 지금 2인으로 워낙 5인인데 2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 자체가 네. 위법적인 거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걸어가지고 바로 탄핵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왜냐하면 어차피 의결 동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청문회 끝나고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할지도 모릅니다. 네. 그럼 방통위원장 또 2인으로 해가지고 뭔가 의결하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 의결을 한다고 하면은 그 의결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바로 탄핵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다 예상이 좀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야당은 다수석이 저는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예. 지금 방통위를 예.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게끔 하는 조치 하나. 그러니까 5인으로 어떻게 하면 하느냐. 네. 이거에 대한 거 하나. 그다음에 방송사법이 지금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정상화하는데 활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조치 안 하고 네. 지금 당장 방통위원장 하나 갈아가지고 박문진 이사들 바꿔가지고 지금 MBC를 빨리 손에 넣어야 그래야지 지금 탄핵도 막고 특검도 막고 지금 가을에 여러 가지 위기설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거가 너무 짧은 생각이죠. 저 궁금한 게 그렇게 MBC를 만약에 가진다고 해가지고 위기를 막을 수는 있습니까? 아니 뭐 박건희도 그 와중에 네. 탄핵됐잖아요. 예, 못 예. 막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막으려고 하는 아하. 거는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음모설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좌파 언론 그때는 KBS, MBC, JTBC 다 이렇게 해가지고 좌파 언론들이 문제가 된다. 거기에 유도와 사주를 받고 있다. 이러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를 바꾸면은 본인의 지지율도 올라갈 거다. 이러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일각에서는 탄핵되더라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나중에 임명돼서 탄핵되더라도 방문진 이사 선임에 개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목표는 MBC 사장이다 이런 얘기도 그런 있던데. 거죠. 지금 뭐 MBC의 교체를 위해서 MBC를 쥐기 위해서 지금 네. YTN은 이제 바꿨고 네 맞습니다. 여기에 예 제가 뭐 증거가 유진 있고 제가 그만뒀습니다. 예. 그다음에 KBS는 뭐 박민 사장 네. 들어오면서 모든 거를 다 바꿔놨고 완전히 모든 게 땡뉴 뉴스가 돼버렸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MBC만 잡으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언론은 잡히지도 않거니와 국민들이 그거에 속아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속지도 않는다. 독재자들은 항상 그렇게 하니까는요. 알겠습니다. 참 왜 그렇게 하는지 뭐 차라리 이럴 때일수록 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데 더 나쁜 쪽으로 간다 이렇게 아니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한 10개월 한 그렇죠. 1년 전에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 거를 이동관, 김홍일 이렇게 네네. 예. 그리고 최민희 네. 방통위원 임명을 지명돼서 했었으면. 임명까지 했었으면은 그러면 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조만간 박문진 인사는 어차피 갈게 돼 있는 네. 거고 어떡하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구성이나 이런 거로 해가지고 뭐 솔직히 뭐 크게 저거 하지만 갈게 되잖아요. 시간 되면 그 됐을 근데 건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고 이렇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작년에 네. 한 9월달 작년에 언제였나 12월 달에 KBS 그렇게 갑자기 바꾸고 네. 그럴 때도 그때도 목이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목이 그야말로 막 턱 밑에까지 네. 칼날이 들어온 것 같으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특검과 또 탄핵과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칼이 정말 코 밑에까지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는데 이럴 때일수록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 같아요. 네. 또 하나가 있은 게 최상병 지금 순직 사건입니다. 경찰 수사 발표 오늘 있는데 대통령이 수사 미진하면 특검 하겠다 이런 공언도 했었어요 예전에. 네. 자 근데 뭐 얘기 들어보면 다 불송치하겠다 이런 의견이 지금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며칠 전에 경찰의 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그렇게 결론이 났기 네. 때문에 오늘 발표도 뭐 비공개로 한대요. 네, 비공개가 공개하지 뭐 않는다고요? 아무것도 자료도 안 내놓고 뭐 영상 촬영도 못하게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아마 이렇게 되고 나면은 또 문제가 될 거예요. 네. 근데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 수사심의위원회에 나온 결과가 이게 맞는 것이냐, 이 사안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안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돼서 공수처에 고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도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됐는데 검찰에서는 네. 기소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경찰에서 불송치로 결정을 설령한다 하더라도 그게 민심에 엄청나게 역행하거니와 거기서 한다 하더라도 공수처의 심사나 아니면 앞으로의 특검은 더 재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청문회를 통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다음에 본인의 구명 로비를 위해서 어떤 일들이 주변에 진행됐는지가 국민한테 알려졌기 때문에 아니 본인이 문제가 안 됐으면 왜 거기에 왜 거기서 구명 로비를 해요? 네. 거기다가 애당초 박종훈 대령이 한 거는 이거 아니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경찰에서 이첩을 해서 경찰에서 제대로 해서 경찰이 판단하라. 수사해가지고 네. 판단.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했었으면 아무 문제가 아무 문제 없었을 없었죠. 걸 갖다가 네. 그거 못하게 하느라고 만들라고. 이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청문회, 사실 입법 청문회 이런 것도 막 국민들이 아마 거의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근데요, 예. 저도 요번에 야 국회가 이렇게 효능감이 있을 하는 수가 일이 있구나. 많구나라는 걸 느꼈을 아니 거예요. 뭐냐면은요. 예. 법에는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제대로 성립시키기 위해 네. 제도적인 건 있었는데 네. 그걸 제대로 여태까지 쓰질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검사 탄핵에 관련된 거든. 네. 아니면 이번에 그 청원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첫 번째 청원이거든요. 윤석열 탄핵이. 그러니까 이것도 법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 청원 하겠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청원을 하는 게 이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청원한다고 그래서 모든 게 그 탄핵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리는데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의힘 쪽이나 아무리 들어와서 방해를 논들 지금도 보고 있으면은 뭐 하나 할 때마다 네.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청문회 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 진실이 드러나잖아요. 이 특검법 청문회 봤을 때 임성근 사단장하고 그 박정훈 대령하고 두 사람만 딱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모습만 봐도 국민들이 네. 누가 진실을 감추고 있는지. 느낌이 왔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뭐 다르게 느낄 분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 그러니까 그게 효능감 말씀하셨는데 그럼요. 국회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거 그거를 같습니다. 진작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하. 진작했어야 되고 저는요 이번에 지금 검찰 탄핵에 관련된 것도 네. 검사 탄핵에 관련된 것도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뭐냐 이게 일종의 검찰이 하는 기소에 관련된 아하, 거거든요. 예. 그잖아요. 검찰이 기소하면은 이거를 판단하는 거는 재판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무슨 기능이 있는 거냐면은 기소를 할 기소할 거예요. 수 할 있는. 네.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저도 그 말은 맞는데 탄핵이란 말보다는 그냥 해임 연직 건의라고 파면 그럴까? 건의? 연직 건의 뭐 이런 연직 식으로. 건의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검찰 내에서 예. 자정 기능을 전혀 안 안 쓰니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이런 걸 1년에 한 3, 40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도 좀 조심하고 네. 그러는데 이번에도 그런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자연적으로 돼야 돼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좀 억울하다. 우리도 뭐 조금 억울하지만 기소당해서 많죠. 무죄 받는 재판에서 경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예. 3심까지 가고 그러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라고 보고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다. 국회가 좀 정신 차려서 다행입니다. 검사 징계법이라고 그 검사 징계는 검사들 안에 하다 보니까 징계가 제대로 안 됩니다. 자꾸 팔이 안으로 굽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아주 심각한 일을 했을 때는 헌법상에 탄핵할 수 있는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기에는요 거죠. 파면이 없어요. 네,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파면이 없다는 그래서 탄핵밖에 안 제가 그걸 보고서 예. 아니 니네는 어떻게 파면을 못하게 돼 있냐. 그러니까 그래서 탄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 자체가 탄핵 그러니까 뭔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처럼 청구하는 거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 시작인데 뭐 안 된다고 저 난리를 치는 거네요. 네. 4명의 검사 부분. 이것도 사실은 또 탄핵 청문회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참석을 할까요, 검사들이? 이번에 청문회는 추진한다 그러고요. 네. 뭐 하여튼간에 김영철 검사의 건에 네. 관련돼서는 네. 최서원, 최순실, 네. 뭐 이 사람도 증인으로 증인 나올 수 나오겠다고 있으니까. 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니까 저는 하는 거 좋다고 저는 여기 생각합니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국회 효능감 말씀하셨는데 네.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보고 뭐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저 사람 거짓말 같다. 저 사람 진실 같다. 보일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리고 안 해본 거는 이런 거 제도적으로 하는 거는 자꾸 써서 맞습니다. 예. 기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또 비싼 게 지금 말한 것처럼 대통령 탄핵 청원입니다. 지금 오전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28, 130만에 거의 넘었으니까. 네.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탄핵 이 청문회 129만. 어우, 지금 뭐 엄청납니다. 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뭘 어떻게 봐요? 이거는 청원이 예. 입법에 대한 청원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을 발의해 달라라고 하는 청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3년은 못 기다리겠다, 더 못 두겠다. 그러니까 탄핵하는 이거를 발의할 수 있는 건 네. 국회니까 국회에서 발의해 주십시오. 이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 국회에서는 이런 게 원래 5만인데. 네. 지금 130만이 넘어서 거의 그렇죠. 200만까지 된다 그러면 이거를 심사숙고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는 청문회를 열어서 청문회는 그거는 기간 제한도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기간에 이거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뭐 다만 지금 5개뿐만이 아니라 김건희의 국정농단이나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최상병 관련해 가지고는 김건희 여사도 분명히 관련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문해야죠. 청문회 해야 된다. 청문회하고 예. 그렇게 해서 8월 달에 청문회하고 지금 7월 20일까지거든요. 맞습니다. 요게 예. 그러니까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청문회를 해야 되니까 8월 국회에서 청문회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기국회에 가서 어떻게 될지를 두고 봐야죠. 이 속도면 200만 원 넘겠네요. 200만 원 넘을 것 같아요. 200만 넘어갈 것 네, 같아요. 200만 원 넘을 것 같은데 요새 이제 아무래도 조금 네. 100만이 넘고 난 다음에 조금 긴장감이 좀 줄어들어서 서버 조금, 이런 것도 있었고요. 문제가 있었고.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00만 원 넘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뭐 최상병 특검 얘기했는데 지금 계속 논란 중에 하나가 이 최상병 특검의 원인 왜 저렇게 임성근 사단장을 구조하려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대통령이 경로에서 생겼다. 그 네. 대통령은 그냥 조금 이 사람한테 대한 호의가 있어서 그랬는 모양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그렇게만 했었는데. 생각했는데 예. 알고 보니까 8월 2일 날 이첩한 거에만 다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7월 30일, 31일 동안 예. 여러 가지가 대통령실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그 유명한 02800 7070 이 번호로 해서 이미 강의구 그 부속실장을 통해서 이런 압력이 들어갔다. 그럼 부속실장으로 통해서 이런 압력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그건 누구냐? 부속실장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나 그렇죠. 영부인이나. 근데 영부인은 사인이란 말이죠. 예. 만약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이런 로비에 관련된 바깥에서 누군가가 구명 로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임성근고 알고 지내던 네. 가령 뭐 이종호일지 이모 씨, 예, 이종호 씨. 씨일지 아니면 예. 이모 씨하고 또 알고 지내던 권오수 회장을 네.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종호가 직접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군번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니까 이거 다 밝혀야죠. 이게 되게 심각한 거죠. 이종호라는 사인이 대통령 영부인한테 얘기를 했고 영부인이 이렇게 해라 해서 구명하고 했다면 이건 국정농단 아닌가요? 이렇게? 국정농단이죠. 그리고요, 이거는요, 더군다나 이상한 게 예. 뭐냐면은, 아니, 대통령 부인이 오지랖이 좀 넓어서, 그래, 그 사람 좀 살려주는 게 좋겠네, 이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혹시 그 이종호라는 사람이 네. 주가 조작의 그렇죠. 2차 주가 조작의 주범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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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사람이 혹시나 협박성으로 한 거 아하. 아니냐 이런 의문까지도 드는 거예요. 내가 입을 다물어주는 조건으로 할 테니까 예컨대 예를 들어서 예컨대 그럴 어허. 테니까 아니 왜냐하면 아직 소환도 안 되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뭐냐면은요. 네. 저는 이게 정말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게 김건희 여사 주변에만 가면은 모든 게 비손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네. 뭔가 비밀이 있을 것이다. 뭔가 클리어한 게 없으니까 뭔가 감추는 게 있을 것이다. 뭔가 비선으로 조작을 할 것이다. 이걸 다 의문이 점점 풀리는 게 아니라 점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네. 게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아하. 이거 자체가 문제예요. 결국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랑 연관이 돼 있는가 네. 이 부분 더 심각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네요. 심각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밝히면 되고 아닌 걸로.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하다고 특검이 그러는 필요한 거죠. 것이다. 안 그러면 누가 찾아내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솔직히 이 비선 라인의 문제에 대한 거는 그동안 여러 번 제기가 네. 됐어요. 인사 문제나 이상한 행사나 네. 이런 거 있을 때 비선이 작동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십상시에 대한 거가 그렇죠. 문제 제기됐던 거는 한 예. 1년 반 전부터 전이었어요. 일부 그 제기됐는데 다 묻고 주변에 언론들이 다 묻고 그러다 터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정말 지뢰밭이 정말 지뢰밭이 너무 많아서 정말 본인들도 겁나겠지만 국민들의 한 사람도 정말 겁나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또 해외 순방 갔다. 이거는 네. 참 하필 오늘부터 나토에는 전혀 갈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예. 솔직히. 예. 나토하고 지금 뭐 우리하고 지금 특별하게 관련되는 거 없어. 이거는 예. 무슨 저는 이런 걸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갑자기 저기 탄탄탄 3개국 방문했을 때도 예. 가고 난 다음에 권익위에서 왜 종결시키고 맞습니다. 명무제 예. 종결시키고 예. 그다음에 이 대표 또 그렇게, 기소하고 예. 이렇게 딱 그 짓을 했잖아요. 네. 대통령 없는 동안에. 오늘도 보세요. 오늘 간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발표한다고 예, 그러지. 맞네요. 예. 이재명 대표 지금 말도 안 되는 그것도 기소를 경찰에서 불송치하기로 2년 전에 결정된 건데 그거를 다시 해가지고 검찰 조사한다고 합니다. 예. 아니 부부를 다시 부른다는 거예요. 네. 그동안 압수수색한 게 뭐가 돼서 네. 정말 이렇게 눈에 빤히 보이게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권력 남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침 따끔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